초우량 물건의 장점이에요. 부동산 상승장을 만나버리면 뭐 한두 달 사이에 1억 2억 되는 거는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리 또 하락장이 온다 그래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제 지분 경매를 처음 배우신 분이에요. 열댓 번 계속 일반 경매에서 낙찰을 못 받았는데 지분 이게 수료하자마자 본인이 직접 조사해서 바로 한 번에 그냥 원샷 원킬로 받아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장인입니다. 오늘 제 옆에 또 지분의 진심이신 이범주 법무사님 옆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분부동산의 진심인 강남역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범주 법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분 경매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볼 건데 지분 투자가 왜 잃을 수 없는 투자인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절대 잃을 수 없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잘 팔릴 수 있는 물건을 저렴하게 사면 두 가지만 충족만 시키면 절대 잃을 수 없는 부동산 투자는 맞잖아요. 일반 부동산 투자보다는 지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량 물건에 대한 부분이 소송이라든지 협상력이라든지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진입장벽이 좀 높다고 생각해서 입찰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고 그렇다 보니까 수익률 부분에서도 좀 크고 다른 일반 부동산과 차이점이 있지 않나.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이면 상승장인 대로 수익률이 나오고 하락장이면 하락장인 대로 기본 수익에다가 미래가치 부분까지도 수익률이 20-30%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안전한 물건에 비해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는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실제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더 시청자분들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저희 지분 이기생분께서 낙찰 받은 건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일반 부동산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도 다 탐내는 물건 중에 하나죠, 그죠? 잠실 엘스. 송팔구에서 3대 대장인 엘스인데 지분 2기 수강생분께서 입찰에 참여해서 1등을 하셔서 저희한테 배웠던 기술로 셀프 등기도 직접 하시고. 지금 차이가 2천만 원 차이긴 한데 이게 10억짜리니까 정말 근소한 차이거든요. 이 정도. 2등도 저희 수강생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대부분 아시다시피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시 S를 보면 지도를 보게 되면 입지가 깡패죠. 잠시 안에 도보 1분 컷이다가 한강을 바라보고 있고 네. 초중 고등학교 3개가 다 단지 안에 있고 그죠? 또 세대도 5천 세대가 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지 상당히 좋습니다. 2호선을 끼고 있고 여기가 이제 3대장이라고 해서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까지 들어와요. 감정 가격 부분을 보면 10억 2,500에 나와 있지만 감정 시점이 이제 하락장일 때 나온 감정이라서 입찰할 당시에는 시세가 12억 5천이었어요. 수업 시간 알려준 대로 해서 이제 80대 초반으로 18% 정도 수익을 보면서 들어가서 받으셨고 네. 그래서 시간을 좀 두면서 이제 월세 청구를 해서 월세 부분에서도 한 5-6%또 수익이 나올 거고 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이 상승장이다 보니까 1년 2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상승을 하면 하겠지 하락장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미래가치 부분에 대한 기대 부분도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한 30% 수익은 안전하게 아주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죠 사실은. 지분 물건이어도 이렇게 우량한 물건들은 또 교육생이 2명이긴 하지만 그 6명 들어오셨고 7월 달에 낙찰이 되셨고 지금 2달이 지났는데 현재 지금 이제 소유권 이전까지 다 하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는 이제 조정 지역이라서 일반적인 부분이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거주해야 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대방에서 먼저 와서 같이 팔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빨리 매도하자라고 먼저 들어왔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11억에 내 거를 팔겠다. 지금 단가가 12억 5천인데 같이 매도 안 한다 그러니까 내 물건 그냥 11억에 줄 테니까 사가라. 이런 상황이 돼서 이분은 사고 싶은 마음은 지금 있는데 조정 지역이다 보니까 거주하는 요건이 있어서 지금 이제 망설이고 있는 중이에요. 실거주가 가능하다면 바로 대출을 받거나 사거나 좀 가능한데 지금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되면 나머지 부분도 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게끔 지금 우량 물건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으면 그거를 11억에 사면 그거 자체로도 1억 5천 정도 싸게 사는 거면서 경매로도 싸게 샀기 때문에 합치면 한 3억 정도의 차익을 깔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11억에 산다 그래도 그 부분은 대부분 다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실거주 요건이 지금 이게 풀린다라면 사서 전세 놓으면 상대방이 11억에 대한 매수하는 금액은 하나도 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계속 정부 정책을 보면서 케어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진짜 깡패인 게 싸게 사놨으니까 뭘 해도 이득인 포지션이라서 맞아요. 네. 상대방이 협상을 해도 이득이고 전세를 놔도 좋고 입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계속 가져가도 보유를 해야죠 당분간.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중심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분이라서 6명인 거지 만약에 이게 100% 그냥 채무자 점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안전한 물건으로 나왔으면 아마 경쟁이 6명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뭐 20-30명 붙었겠죠. 네네, 20-30명 상승장이니까. 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적인 부분도 상당히 더 높았을 거다. 지분에는 온전한 물건을 쓰면 25억이 아니라 26억 이상을 또 갈 수 있는 낙찰 가격이 형성됐을 텐데 요 같은 경우는 지분이다 보니까 지분으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10억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극소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찰자 수도 적었고 낙찰 가격도 실거래 가격의 한 83% 정도에 낙찰될 수 있게끔 좀 형성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입지나 뭐 아파트의 그 상품성 자체가 좋은 걸 포기 못 하시는 분은 특수한 권리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좀 봐줘야 경쟁이 확 내려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목적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거래량도 상당하고 그 사이에 또 올랐네요, 그죠? 지금 저희가 24억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가장 싸게 나온 중층 기준으로 27억 3천에 나와 있고 실거래 기준으로는 6층 저층이 26억 3천, 2층이 24억 1천에도 거래가 있었고 임장 갔을 당시는 25억 정도. 지금 현재 2개월 지났을 때도 한 1억 정도는 더 호가가 더 올라간 것 같아요. 눈에 띄게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5월, 6월, 7월 매달 이제 한 10건 가까이 이제 찍히고 있는데 도표상으로도 너무 잘 보여가지고 실거래량도 상당히 많고 네. 초우량 물건의 장점이에요. 부동산 상승장을 만나버리면 뭐 한두 달 사이에 1억 2억 되는 거는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기대 수익이 포함되는 거라서 상대방 지분을 매수해 올 수 있는 전략으로 가는 게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 사실은. 가만히 여유롭게 있을 수 있는 게 가만히 있으면 가격이 올라 있으니까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네. 다음 물건 한번 볼까요? 지분 사업반 일대 강의도 하고 있는데 그분이랑 저랑 같이 투자한 물건인데 신길동 건영 아파트. 이 스토리를 잠깐 얘기해버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법정 상속 지분으로 상속이 됐는데 거기 안에 살고 있는 아들분께서 이제 급전이 필요했는데 가족들이랑 협의가 잘 안 돼갖고 저를 통해서 소송하러 왔다가 제가 딱 물건을 보고 이 물건 괜찮네. 입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25년 상반기에 아파트 바로 앞에 바로 1분 코스로 신안산선이 지금 착공이 돼서 내년 상반기에 개통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걸어서 도보 10분 내로 신도림역도 있고 내년에 GTX B 노선도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 입지가 좋고 사실은 이제 이런 영등포구 지역에서 평지 지역이 많이 없어요. 초등학교라든지 학군이 좋은 지역이 별로 없는데 도림 사거리 지역은 학군이라든지 상권 지역이 상당히 좋아요. 평지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봤고 또 아파트 자체가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재건축 이슈가 계속 있어요. 매물 현황에도 재건축이라고 나와 있네요. 공정률이 기본적으로 200% 이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없어요. 이제 점점 사라져서 근데 그거는 180%. 뒤에 있는 우성 1차랑 통합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다 보면 지자체의 특혜를 좀 받아가지고 250%, 300%까지는 가능해서 지금 현재보다는 1.5에서 1.7배 정도. 우성 1차 합치면 1000세 정도 되는데 한 1,500에서 1,700세 정도 봤을 때 사업성이 상당히 뛰어나다. 이런 거 보고 이제 미래 가치도 보고 있는 중에서 시세가 그 당시에 9억 정도가 나와 있었거든요. 9억에서 70%, 30% 사이에서 3천에 저희가 이제 매수를 한 거죠. 전체로 봤을 땐 6억 3천이고 지분으로 나눴을 때로 보면 이제 9분의 1이니까 1억짜리를 저희가 7천만 원에 매수를 했죠. 9분의 2를 매수했어요. 9분의 1을. 그 당시에 9억이어서 9분의 2로 나누면 이제 2억이었는데 시세가 네. 저희가 1억 4천에 70%에 매수를 했고 근데 근데 그게 지금 지금 현재 10억이 10억으로 또 1억이 뛰어서 지금 호가로 얘기하면 시세의 63% 정도로 매수를 한 거죠. 그 물건 지금은 어떻게 운용을 하고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초우량 물건은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뭔가를 하려고 안 해요.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이 제스처가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에 좀 관심 있는 에어비앤비를 한번 돌려보려고 협의를 통해서 네. 어차피 아무도 안 살고 있으니까 네. 우리 한 2년 정도 저희가 같이 가지고 가야지 이제 비과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세금적인 부분에서 대신에 월세를 안 받는 조건으로 제가 요거를 수익 창출을 해서 에어비앤비를 돌려서 같이 나눠 갖자는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반대로 상대방에서 아니다 자기는 우리가 쓸 거니까 꼬박꼬박 월세를 줄게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이제 답변이 와서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선택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이득이고 뭐 에어비앤비까지 뭐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수익률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팔릴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네. 저렴하게 사면 절대로 손해 볼 수 있는 장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또 하락장이 온다 그래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도 안전하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갖고 있어요. 일반 경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잠시 엘스 이분도 10차례 이상 일반 경매를 시도를 하셨어요. 계속 떨어지시고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고민하다가 굉장히 있는 유튜브에서 지분 경매를 듣고 이제 지분 경매를 처음 배우신 분이에요. 열댓 번 계속 일반 경매에서 낙찰을 못 받았는데 지분 이익 수료하자마자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물건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조사해서 바로 한 번에 그냥 원샷 원킬로 받아냈습니다. 돈이 있으신 분들은 10억 이상의 물건들에 또 몰리는 형상이 있는 것 같아요. 양극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통의 물건을 보는 게 아니라 뭐 지분이라든지 이런 요소가 섞여 있는 걸 보면은 수강생 분도 계속 폐찰하시다가 낙찰이 한 번에 된 게 경쟁이 낮으니까 중상위가 아니라 언제 최상위 아파트를 가지고 본인이 편안하게 이제 받을 수 있게끔 하면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억 이상이면 현금이 보유하신 분들도 충분히 지분 경매에 대해서 접근하시면 수익에 대한 부분은 보장될 수 있다는 걸 좀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법무사님께서 또 지분에 대한 정규 강의를 하고 계시고 최근에 이제 오픈한 1:1 케어 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 강의들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분 부동산 정규 강의라고 해서 지분 부동산만 가르쳐 주진 않아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고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명의라든지 세금에 대한 부분도 알려드리면서 지분이라는 스킬을 좀 가르쳐 주고 있는 건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부서 없이 막 알려주는 게 아니라 부동산별로 건물은 건물, 아파트, 또 빌라, 오피스텔
모델, 상가 이런 부분을 또 별도로 하고 토지는 토지대로, 대지는 대지, 전다 그리고 임야 부분까지도 별도로 다 나눠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찰하고 어떻게 수익내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리고 수업 시간에 과제를 통해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가져오면 어떻게 또 해결하는지 피드백을 드리고 셀프 등기하고 해결하는 데까지 다 알려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지분사업권 같은 경우는 물건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애초부터 제가 다 선택을 해드리고 소송도 제가 다 해드리고 매도까지도 제가 해드리는 반면에 정규 수강회 같은 거는 물건적인 부분은 본인들이 가져와서 저한테 피드백을 받는 게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배워서 좀 법무사님께 간단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하실 분은 정규를 들으시면 되고 아예 그냥 법무사님께 위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1대1 케어반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들어보면 막 2천만 원, 3천만 원씩 수강만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해보려고 해도 잘 못하고 자신감도 떨어지신 분들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냥 지분 사업반으로 하시는 게 어떠냐. 지분 사업반 하게 되면 1대1 케어로 저랑 같이 다니면서 보고 배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